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 이도경입니다. 자, 2026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이번엔 동국대 편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국대학교는 이제 학교장 추천 인재라고 하는 교과 전형과 그리고 두드림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대표적인 전형이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대학교에서 발표한 가이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교과 전형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전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2022학년도부터 이제 이 전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딱 봤을 때 그냥 종합 전형이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과 반영의 어떤 비율 70%가 사실상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서류 30%가 당락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대학에서도 당락의 90%는 그러니까 서류 30이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전형이 지금은 작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그리고 교과 성적, 이수 과목, 그리고 출결,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만 이제 평가를 하는데 2024학년도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다 평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학생부 종합전형스러웠죠. 그래서 이 전형 자체는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종합전형 성격이 강해서 적정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전형인 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서를 쓰실 때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 정도를 합격하는 친구들이 보통 위로는 경희대나 시립대 정도, 그리고 아래로는 뭐 숭실대, 단국대,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서울과기대까지 좀 넓혀서 원서를 쓰는 편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학교장 추천 전형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93.7%는 일반고 학생이고요. 그리고 자공고 학생이 약 5% 정도, 그리고 특목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특목고 학생들도 다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교과뿐만 아니라 이제 동국대의 두드림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거의 8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높지 않은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형 방법을 보시게 되면 2024학년도부터 그리고 올해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교과 70에 서류 30%, 그리고 졸업연도 제한도 없고요. 추천 인원은 8명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적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습니다. 자, 졸업연도 제한이 없지만 추천 인원이 8명으로 적다 보니까 고3 학생들 중에서 동국대 추천 카드를 받으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신 성적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 또 혹시나 모르는 그런 기대감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갖게 하죠.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카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재수생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학생 그 추천 카드가 너무 적어서 재학생들끼리 이미 먼저 배정을 할 거고 실질적으로 재수생까지 받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이제 무전공으로 선발을 하고 있죠. 동국대학교는 열린 전공 학부라는 무전공으로 이제 인문 자연 나누어 선발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해요. 그래서 진입 가능한 학과들이 쭉 나와 있고 진입 불가능한 학과는 그러니까 사범대, 뭐 약대, 예체능,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스템 대학은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대학은 작년까지는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를 따로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학부로 묶어서 먼저 선발을 하게 되고요. 바이오 시스템 대학, 일산에 있는 바이오 캠퍼스죠. 여기는 이제 융합환경과학, 그리고 생명과학, 식품 바이오, 의생명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돼요. 열린 전공 학부는 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 평가할 때도 주로 영어, 국어, 뭐 제2외국어와 같은 언어 역량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수학입니다. 과학보다는 수학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오 시스템 대학의 경우는 이제 생명 계열로 딱 정해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명이나 화학 교과의 과학적 역량을 좀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실제 반영 방식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과 70%입니다. 자, 반영 교과는 인문계열 학과들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그리고 자연계열 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한국사인데 지금 보시면 석차 등급의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전교과를 쓰는 것이 아니고
높은 등급 10개만 반영을 하게 되고 이수 단위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그런 학교죠. 그래서 입결을 판단하실 때 그냥 가장 높은 과목들 10개를 쭉 다 더하시고 나누기 10을 하시면 됩니다.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과 70의 영향이 거의 없다라는 게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보시게 되면 1등급은 10점을 부여를 해요. 그리고 2등급은 9.99점, 그러니까 0.01점 차이가 나는 거죠. 3등급은 9.95점으로 이제 0.05점 차이가 나요. 1등급과. 그러면 이걸 700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10과목 모두 1.0을 받은 친구는 700점이 돼요. 근데 10과목 모두 2.0등급을 받은 친구가 699.3점이 돼요. 즉 0.7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거죠. 그리고 10과목을 모두 3등급 받은 친구들은 696.5점, 그러니까 3.5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렇다 보니 사실 이 700점 만점에 이 교과 70%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입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발 인원부터 비교를 해볼 텐데, 2014학년도에 201명, 그리고 인문계열학과에서, 그리고 이제 2015학년도 194명, 그리고 올해는 198명을 선발해요. 전체 선발 인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무전공, 열린 전공 학부를 만들면서 개별 모집 단위에서 인원들을 조금씩 뺐죠. 그래서 이제 학과들 인원 변동이 조금 있었는데 올해는 큰 변화가 없어요. 올해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계열도 보시게 되면 206명 그리고 작년에 199명, 올해는 220명을 선발해요. 오히려 늘었죠. 그러니까 는 이유가 의료인공지능공학과 그리고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는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모집 단위에서 조금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에 따른 어떤 그 입시 결과의 어떤 변동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경쟁률을 보러 가보시게 되면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타 학교에 비해 좀 높게 나타납니다.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의 다 10대 1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문도 그렇고 자연도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스럽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경쟁률 잘 보시게 되면 어쨌든 종합 전형 성격이 강하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준비한 맞춰둔 비교과 활동과 맞게 학과를 선택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문계열에 보시게 되면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8.8 그리고 경영학과가 한 25대 1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문과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두 개 학과가 역시나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연계열로서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생명, 화학 베이스의 학과들이 좀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약학과 거의 40대 1이고요. 그리고 화생공도 21대 1 정도, 그리고 나머지 생명 계열도 기본적으로 15대 1 이상은 다 넘어가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입시 결과 살펴보시게 되면 동국대의 경우 입시 결과를 전 과목 그리고 상위 10개 이렇게 나누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상위 10개를 이제 대학에서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상위 10개의 성적을 좀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한 1.5등급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높은 학과도 있긴 하겠지만 한 1.5등급 정도로 보시면 되고 경영학과가 최저가 2.7등급인데 요거는 일반고가 좀 아니겠다. 좀 의심이 되죠. 그리고 중어중문학과도 2.3등급이니까 요거는 일반고가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나머지 학과들은 거의 1.5등급 내외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도 비슷한 입결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위 10개 과목의 평균이 1.5등급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요 교과에서 적어도 1등급이 한 5개 정도는 되겠구나라는 게 추정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 과목 성적을 보러 갈 건데 전 과목 성적 역시 평균값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2.5등급 이내 정도가 돼요. 그렇죠? 인문도 그렇고 자연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통 3학년 1학기까지 우리가 주요 교과 기준으로 등급으로 표시되는 과목이 25개에서 많게는 30개 정도, 뭐 학생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3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등급이 5개, 그리고 2등급인 과목이 20개, 그리고 3등급이 5개일 경우에 평균이 2.0등급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1등급이 똑같이 5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등급이 15개, 그리고 3등급이 10개가 되면 한 2.17등급 정도가 돼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1등급이 똑같이 5개라고 가정을 하고 2등급이 10개, 3등급 과목이 15개가 되면
평균이 2.3등급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원해서 합격하는 친구들의 어떤 등급의 분포도는 대체적으로 2등급이 좀 많긴 하겠지만 3등급도 제법 많은 그런 과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기타 과목의 경우는 뭐 4등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합격생들의 등급 분포도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교과 70%는 제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락을 결정하는 이 서류 30%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30%의 평가 방법은 크게 3개 항목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 50%, 그리고 진로 역량이 30%,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을 20% 평가를 합니다. 뭐 인성 및 사회성은 뭐 출결이나 아니면 뭐 학폭이나 뭐 기타 등등의 큰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점수를 받을 것 같고, 학업과 진로를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스럽다 보니 세특에 기재된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대학에서 실제 평가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학업 성취도와 그리고 전공 관련 이수 과목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색깔로 나누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초록색으로 표시된 평가 내용들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즉 성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황색, 붉은색 계열은 이수 과목입니다. 이수 과목이고, 푸른색 계열은 이제 비교과 활동, 학생들이 생각하는 세특이나 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재되어 있는 뭐 다양한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색깔로만 딱 따져 보더라도 학업 성취도가 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이 이수 과목, 그리고 그 다음 비교과 활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할 때 비교과 활동 따지기 전에 먼저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이수 과목을 충실히 이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교과들의 성취도가 어떠한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단, 성취도는, 여기서의 성취도는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원점수, 뭐 평균, 수강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작년에 동국대 학교장 추천인지에 합격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학생들의 실제 성적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 관련 학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주요 교과 성적은 2.3등급대 정도고요. 그리고 국어, 영어 뭐 2등급대, 수학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네요. 그리고 사회는 1.5등급대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자, 역사 관련 학과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 중에서 역사 관련된 교과는 3가지가 있죠. 한국사는 필수 응시이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 3가지가 역사 관련 과목이 돼요. 그래서 성적을 보시게 되면 한국사 원점수 100점, 99점, 뭐 등급 너무 좋고요.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로 99점, 98점의 1등급. 자, 세계사가 원점수는 94점으로 우수한데 등급이 3등급으로 좀 아쉬워요. 근데 세계사 수강자 수가 적어요. 적었기 때문에 여기서 등급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사회교과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죠. 자, 국어, 영어 교과를 보시더라도 뭐 등급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원점수가 80점 후반에서 90점대 중반 정도로 높은 성적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철학과 학생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철학과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윤리교과가 좀 더 중요한 과목이 되겠죠. 자, 전체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기준으로 2.5등급대 정도, 또 역시나 수학이 조금 미흡하고요. 사회교과는 우수합니다. 자,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 보시게 되면 원점수 완벽하고 등급도 너무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죠. 나머지 사회교과도 비슷한 성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어교과 보시게 되면 물론 등급은 좀 편차가 있습니다. 4등급, 뭐 3등급, 1등급 받기도 했고, 근데 원점수는 대체적으로 80점대 중반에서 90 초반 정도를 보여주었다. 이 친구는 사실 철학이나 논술과 같은 교양 과목을 좀 더 이수했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좀 합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추가 합격을 했거든요. 이수 과목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친구, 뭐 어쨌든 추가 합격으로는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정치외교학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치외교학과라고 한다면 이제 사회교과, 그 다음에 영어가 좀 더 중요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기준으로 2.1등급 초반대고요. 국어 성적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사회가 2등급대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회교과를 보시게 되면 사실 이 친구는 조금 불안하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2학년과 3학년 때
사회교과 중에서 등급으로 표시되는 과목이 3과목밖에 없어요.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3개밖에 없죠. 대학에서는 이 이수 단위도 따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의도적으로 적게 이수를 해서 등급을 좀 높이려는 약간 그런 편법 같은 걸 쓰지 않았나 이런 걸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상담했다면 조금 불안하게 들어갔을 것 같긴 해요. 등급 표시되는 과목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성적대는 80점 후반에서 이제 90점대 한 초중반 정도로 양호한 편이고 영어 성적도 등급과 무관하게 원점수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회복지학과 추가 합격한 학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사회교과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평가를 받겠죠. 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기준으로 2.5등급대, 그리고 개별 교과 성적도 2점 초중반대 정도로 굉장히 등급 지표상 우수하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 학교는 전체적인 학생 수가 좀 적기는 합니다.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좀 가만히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자,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문 보시게 되면 등급은 다 2등급 이내이고요. 원점수도 80점 중반에서 90점대 중반까지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고, 국어 교과도 마찬가지로 양호한 성적대를 보여줬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추가 합격으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어서 자율전공학부 인문계열 학생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들 내신 등급 보시게 되면 굉장히 우수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기준으로 1.6등급대, 수학이 상대적으로 1점 후반대고 국어, 영어, 사회는 1점 중반대로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자, 이 친구는 원래 자연계열 학생이에요. 그래서 미적분도 이수를 했고 과학탐구에서도 몇 과목을 좀 이수를 했던 친구인데, 이제 국어나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자전 인문 자전으로 이제 원서를 쓴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상경 계열을 썼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없이 합격하지 않았을까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고, 실제 이 친구는 중경외시 라인에서 종합전형으로 역시나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사회교과 성적 보시게 되면 원점수 다 95점을 넘는 좋은 성적 보이고 있고요. 국어, 영어도 거의 다 1등급, 그리고 원점수가 다 90점 중반대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면 동국대학교형 추천은 무난하게 최추합할 수 있는 그런 친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일본학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의 어문 계열은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수 과목에서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일본학과를 최추합을 해요. 그 이유가 지금 영어나 제2 외국어 교과를 보시게 되면 일본어 1, 일본어 2, 그리고 일본어 회화 1까지 모두 이수를 하게 돼요. 일반고 학생의 이 제2 외국어를 이렇게 많이 이수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수를 했고 그걸 잘 살려서 이제 동국대 합격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성적대는 다 좋습니다. 좋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영어 성적이 원점수도 그렇고 등급도 그렇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제2외국어의 이수 과목의 강점을 가지고 합격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교과는 우수한 학생이죠. 자, 이어서 자연계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열은 수학교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합격생 대부분이 수학교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율전공학부 자연계열 보시게 되면 수학교과 1.5등급대로 우수하고요. 다른 교과에 비해서. 그리고 교과별로 과목별로 따져보더라도 다 원점수가 90점을 넘고, 그렇죠? 그리고 등급도 우수합니다. 자, 미적분의 경우는 지금 3등급이긴 한데 역시나 수험자 수가 많지 않았어요. 100명 이하인 학교였기 때문에 등급은 사실 등급보다는 원점수를 좀 더 중요하게 평가를 했을 거예요. 자, 과학교과 보시게 되면 사실 등급이 전체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원점수도 보시면 물투, 화투, 생투가 다 80점대. 그나마 좀 강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 실험, 그 생명과학 실험을 추가적으로 이수를 했던 그런 친구들이죠. 어쨌든 과학교과를 따져서 예를 들어서 물리화학 베이스 학과라든지 화생을 찾아 들어가기엔 조금 불안하니 자전으로 수학교과의 강점을 살려서 지원을 했었고 무난하게 합격했던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학과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수학교과 너무 우수합니다. 1.1등급대이고요. 원점수, 등급 모두 우수한 성적대를 보여주고 있고, 자, 물리학 성적도 95점, 이제 92등급이긴 하지만 원점수가 다 우수했었던 친구.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학과와 적합한 그런 이수 과목과 그리고 수학과 과학 성적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계 로봇 에너지 합격생 보시게 되면 수학 성적 1.3등급대로 역시나 너무 우수하고요. 과학 교과가 이제 2.1등급대예요. 자, 수학 교과 과목별로 보시게 되면 등급은 거의 다 1, 2등급 다 받았고 원점수도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자, 물리 교과를 보시게 되면 99점, 97점의 1등급 화학 생명에 비해 더 확실히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고 물리학 2, 물리학 실험, 고급 물리학까지 일반고에서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고급 과목들도 다 이수를 했고 원점수가 굉장히 좋아요. 100점, 98점, 99점 이렇게 받죠. 기계 로봇 에너지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학생이고 당연히 최추학했던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화학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수학교과 성적 1.6등급대로 우수하고요. 과목별로 보시면 지금 등급이 2등급도 있긴 한데 원점수가 지금 미적분은 99점인데 2등급, 그리고 수학 원도 97점인데 2등급이에요. 물론 이 학교는 제가 평균과 편차를 봤을 때 시험지가 조금 쉽게 출제되지 않았나라는 좀 예상을 해보고 미적분의 경우는 이제 학생 수가 좀 적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점수가 굉장히 우수했던 친구고, 자, 화학 원 83점, 96점에 3등급, 2등급, 그리고 고급 화학까지 이수했고 화학 2 원점수 90점대 중반에 성취도 A를 받았던 친구. 이 친구도 추가 합격으로 합격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연계열을 정리해보게 되면 확실히 수학교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의 성적, 그리고 이수 과목들이 우수하다고 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교장 추천 인재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판단해 보게 되면 먼저 수시 전형에서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 혹은 합격해도 괜찮다는 친구들만 지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이 없기 때문에 수시 납치가 될 수 있는 전형이죠. 동국대 두드림 전형은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면접 응시 여부로 내가 수시 납치를 피할 수 있지만 학교장 추천 인재는 일괄합산입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1등급 과목이 주요 교과 기준으로 5개 내외 정도가 된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의 개별 과목이 등급으로는 3등급 이내, 그리고 수강자 수가 적어서 등급 관리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 원점수가 80점대 중후반 이상, 그리고 전교과 내신 등급이 2.5등급 정도가 되면 일단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인문과 자연을 나눠서 보시게 되면 먼저 전공 관련 교과 학업 성취도는 이제 전공 관련 교과 학업 성취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 내가 기계를 썼다라고 하면 수학과 물리 관련 교과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화학과를 썼다라고 하면 화학이나 생물 이런 과목들이 되겠죠. 그런 교과목들이 2등급 이내, 그리고 원점수는 90점 이상 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이수는 어문 계열이면 당연히 국어, 영어, 제2외국어일 테고요. 상경 계열은 동국대는 수학을 좀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수학이나 경제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기타 사회과학 교과들은 사회화, 영어, 국어 이런 교과 순으로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연 계열은 기본은 수학입니다. 무조건 수학이고요. 기계 계열은 물리나 화학, 그리고 전자, 반도체는 물리, 그리고 생명은 생명과 화학 이런 과목들의 어떤 성취도를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국대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적정을 쉽게 판단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다른 대학의 교과를 쓰지 않고 동국대 교과 전형을 한 장만 쓴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학교 라인을 조금 넓게 가져가셔야 안정적으로 원서를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두드림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종합 전형이고 스럽고요. 두드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래서 같이 좀 놓고 좀 비교를 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